한 번 더 합시다. 간단하게 할게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단원명이 뭐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죠.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결론은 메인은 2차 함수인데 왜 2차 방정식이 나왔을까? 간단하게 관계부터 먼저 봅시다. 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같이 나왔냐? 2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2차 방정식은 방정식이란 말이 숨어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 방정식이란 말은 뭐 요런 느낌이에요. 0은 뭐 요렇게 좌변이거나 우변에 0을 가지고 있는 게 방정식인데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고차수는 2차가 되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0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a는 0이 되면 안 된다. a이 0이 되는 순간 최고차수가 2에서 1로 내려가 버리거든. 근데 만약에 최고차수 a가 0이 된다는 순간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이 되겠죠. 두 번째 2차 함수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고요. 요게 기본 형태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먼저 봅시다. 그 전에 지금 책에 보면 2차 함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건 봅시다. 2차 함수라는 건 따져보면 함수긴 함수야. 함수긴 함수인데 최고차수가 2차의 함수란 말이죠. 그럼 함수가 뭔데? 함수가 뭐예요? 함수까지도 모릅니까 지금? 답은 없어요. 함수는 뭘까? 뭐 이렇게 생겨놓은 게 함수야. y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가 되겠지?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만약에 1이면 y가 뭐가 되는 거죠? 5. x가 0이면 y는 4.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y는 3.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게 다른 것도 가능하죠? 2. 네? 맞아, 뒤에 B. 있냐? 자, 근데 결론적으로 뭐야?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바뀌는 구조지. 이러한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한다. 뭐가 먼저 바뀌고 x가 먼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y가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또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얘가 이제 함수가 되겠죠. 함수가 되고 여기는 x가 들어갔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입력이나 뭐 입력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는 결과잖아요. 결과니까 출력이라고도 하고 출력값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함수잖아. 함수라서 얘를 그래도 뭐라고 부르냐? y는 5란 놈은 결론적으로 x가 뭐일 때 y예요. 지금 얘는 x가 뭐일 때 1일 때 y값 5를 가지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또 함수값이라고도 부른다. 오케이? 이 경우는 뭐예요? x가 뭐일 때 함수값이겠니? x가 1일 때 함수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게 기본적인 함수예요. 결론적으로 뭐다? 함수는 x가 바뀌면 y도 따라서 바뀌는 구조. 그런 게 함수의 관계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 요건데
자, 기본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이 함수의 모양은 0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란 말이야. 이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요. 둘 다 우변이 똑같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이제 얘랑 얘랑만 지금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일단 지금 요것만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둘 다 우변은 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했을 때 0이 y가 될 것인가, 반대로 y가 0이 될 것인가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에서 이제 y 우리가 어떻게 하냐? y는 0이라고 하는 x축에 해당하는 놈이랑 같이 얘를 연립을 해보자고. 연립을 하게 되면 y 자리에 0이 들어가면서 얘가 뭐가 나오는 거죠? 0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같아진다고. 얘를 글로 쓰면 2차 함수랑 x축에 연립을 하면 연립 방정식이 뭐가 되는 느낌? 2차 방정식과 동일하게 나온다. 맞나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뭐를 가지겠고요? x값을 가지겠죠? 그 x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걔를 우리가 x라고 부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같은 놈이니까 얘도 뭐가 존재하겠어요? 해나 근이 존재하겠죠. 얘는 지금 뭐야? 얘를 합친 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x라는 놈은 뭐를 의미할까? 이 x라는 놈은 애초에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했을 때 x하고 y 값이 존재했죠. 이거 연립했을 때 그럼 이 x, y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얘 둘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놈이었지.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 x라는 놈도 결국 뭐예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 값이겠죠?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어떠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되고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요렇게 교점이 생긴단 말이야. 교점이 생기는 거에 뭐일까? x 값들이 뭐랑 같다? 요거 x랑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에 x 좌표가 2차 방정식의 x값과 동일하다라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2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설명도 짜역하게 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도 도출해냈으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아니 뭐 방정식이 아니다. 2차 함수가 되겠죠. 메인은 함수니까.
자,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c.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차함수에서 파악해야 될 건 뭐냐? 있나요? 너 일어서서 뒤로 가. 이거 보고 있었는데요? 뭘 익혔는데? 네? 그걸 볼 때냐? 앞에 쌤이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책을 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설명을 무효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책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거기 숙이지 마세요. 자는 거 같으니까. 이차함수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파트에서는 A와 B와 C와 얘는 Q네요. P랑 Q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알아야 될 거는 이번 파트에 A, B, C, P, Q의 역할이 제일 큰 초점이다. 그래서 일단 A, B, C를 하기 전에 A, P, Q를 먼저 합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A가 얼마죠? A가 얼마죠? 네. A가 1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일반형에서 뭐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인 모양이 얘다. 또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에서도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1인 놈이 얘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이차함수는 요 형태에서 발현된다는 거야. 사람은 손이 두 개고 발이 두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차함수는 뭐든지 얘를 따라간다. 근데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일단 a가 뭔지부터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번에 이차함수라는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a, b, c, p, q의 역할. 내가 a, b, c, p, q의 역할을 말할 수 있다면 이차함수를 마스터한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함수식을 그래프로 그리고 또는 그래프를 함수식으로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 이차함수 마스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식을 그래프로 만들어 봅시다. 얘 그래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연이? 자, 얘가 생겨먹은 거는 함수식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그래프로 옮기고 싶다. 그 전에 우리가 이 표라는 걸 거칠 거야. 표라는 걸. 얘를 표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x, y 하나, 둘, 셋, 넷. 그럼 x가 0일 때 0 대입하면 y가 0이 나오고, x가 1일 때는 y가 1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 2일 때 4, 마이너스 1일 때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0일 때 0이니까 0,0이 찍히고요. 1일 때 1,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1, 2일 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4. 요렇게 그려지는 게 그래프예요. 우리 뭐 했어 지금? 점을 찍고 그대로 이었지. 어떻게? 얘를 요렇게 그었니? 꺾은선 그래프처럼? 아니죠.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각각의 점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곡선의 느낌으로 이어준 게 이차함수예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특징 이차함수의 특징은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첫 번째 어떠한 특징이 있더라 포물선이면서 이게 곡선 뭔가 곡선의 개념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개념이 이차함수의 개념 특징이더라. 자 두 번째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 자, 축을 기준으로 얘를 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 이게 이차함수의 모양 특징. 세 번째 축을 기준으로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구간과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정도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가면 갈수록 x는 어떻게 돼? 무조건 x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놈이 점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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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갈수록 점점 x가 커지지.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커짐에 따라서 요 부분의 영역은 y가 어떻게 돼요?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y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점점 줄어들지. 얘는 x가 커질 때 어떻게 한다? y가 작아지는 구간. 자, 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이 영역은 x가 커질 때 y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구간? 점점 커지죠.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구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차함수의 기본적인 특징.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자, y가 만약에 마이너스 x를 제곱이라고 합시다. 얘를 마찬가지로 그림을 또 그리게 되면 표 0, 0, 1, 1, 2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그림을 찍어보면 대충 이렇게 처음에 좀 자세하게 씁시다.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얘는 얘랑 다르게 모양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돼버렸죠.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얘는 밑으로 볼록한 모양이었는데 얘는 위로 볼록한 모양이면 뭐 때문에 생기는 차이?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차이가 없지? 다음은 뭐 때문에 나오는 부분? x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a가 음수라서 이런 모양, 양수면 저런 모양이 된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a의 역할이 나온다. a의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 a가 양수면 저 모양 밑으로 물로, a가 음수면 위로 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엔 얘를 말고 색깔 바꿔서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얘를 표를 그려보면 0, 0, 1, 2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2
한 이쯤 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이쯤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을 대충 이렇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8이니까 2일 때는 마이너스 8 한 이쯤에 있겠네요. 참 이렇게 뻗어나가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 어떤 느낌이에요? 얘보다 얘가 어때? 더 Y축으로 더 가까이 온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2번)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A 역할은 이겁니다. 다 아세요? 알고 계세요? 쓸 거 없어요? 왜 나와있던 거고 왜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다 아시던 내용입니까? 네. 네? 네. 그럼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었나요? 아니, 너 P하고 Q도 다 아세요? P, Q도 대충 설명 넘어가야 돼 그러면? 네. 아니 그 확실하게 하기 좀 그래요. 뭐, 다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PQ 바로 갑시다 그러면 동환이 PQ는 무슨 역할이에요? 그거 꼭지점 그 그래프 꼭지점 역할. 그래프 꼭지점 역할이 아닙니다. PQ는 무슨 역할일까요? 일단 지금 A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요거는 알아둬라. 요거는 무조건이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여기다 굳이 첨가시키면 또 뭐가 있을까 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놈의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얼마일까요? 축의 방정식은 가운데 이놈의 축이잖아. 지금 지금 어디야 지금?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x는 0이다. 요 모양에서만. 네,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써요? 축의 방정식 x는 p라고 씁니다. p. 처음으로 p가 한 번도 나왔네요. pq의 역할 갑시다. pq. 첫 번째 1번이 아니고 2번 2차 함수에서 1번은 A 했고 2번 P의 역할. 자, P의 역할을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졌을 때 얘가 지금 y는 x제곱인데 자 얘를 표를 만들어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변화를 한번 줘보자고요. 변화를 이렇게 한번 줘보자고. 이렇게. 얘는 표를 어떻게 그려지냐?
4 0 넣었을 때 뭐가 되고 1 되고 1 넣었을 때 0 되고 2 넣었을 때 1 되고 얘는 4가 되고 3도 한번 해볼까? 3 넣었을 때 얘가 4가 되고 얘는 9가 되겠네요. 자, 그림은 안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 안 거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파트의 모양을 잘 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위에 X 모양은 다르죠. X가 다 어떻게 된 모양이야? 얘는 0인데 얘는 1로 플러스 1씩 한 모양이지 X가.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겠노? 얘는 기본적으로 요 모양에서 옆으로 한 칸씩 간 요런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얘가 Y는 X-1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럼 모든 점들이 다 어떻게 이동하는 느낌처럼 보여? 다 플러스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처럼 보이지? 자, 그러면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그래프랑 같아진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의 역할에 해당하는 놈이 얘랑 같은 거다. 그럼 만약에 Y는 X제곱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요 자리 1과 요 자리 1이 쌤 같다고. 이게 마이너스가 2가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까지 써주고 요 놈과 같은 부분을 요렇게 써주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얘는 Y는 X 플러스 2랑 같다. 됐니? 자, 그럼 일단은 얘를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는 얘를 X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만약에 Y는 AX에 A는 1이라고 합시다. X-P의 제곱 얘는 뭐야?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 거지. 네? 자,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평행이동. 근데 이렇게 움직인 거는 옆으로 움직인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부른다? X축 평행이동이라고 부른다. 일단 여기까지. 자, 좀 할게요. 그래서 P의 역할에 해당하는 놈은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2번 축의 방정식 X는 P 얘를 따라간다는 거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던 축의 방정식 또한 옆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얘는 X는 1이고 얘는 X는 0인데 축방도 P 따라간다는 거다. 1만큼 이동한 게 여기서는 P니까 P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Q의 역할. Q의 역할은 요렇게 생겨보면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에다가 뒤에 그냥
뒤에 그냥 y는 x 제곱에 여기 그냥 이렇게 얘는 안에 x와 함께 모양이 바뀐 모양이고 얘는 얘는 x 밖에 플러스 1을 한 모양.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간 것처럼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얘는 위로 이렇게 다 1만큼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따라서 Q의 역할은 뭐다? 위아래 이동, 즉 Y축 평행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2x라 x 제곱의 그래프가 얘라면 얘를 이렇게 모양이 되었을 때는 지금 얘는 x-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p고 얘가 q라서 0,0이었던 그래프가 고추장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모양이 바뀐 거죠.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옆으로 2만큼 밑으로 1만큼 이동한 요 놈에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얘를 평행 이동한 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참수. 이거는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참수에 다 까먹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느낌입니다. 쌤이 지금 녹색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만 조금 더 유념해서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P의 역할과 Q의 역할, 앞에서 A 역할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는 일반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양에서 A는 이미 알죠? 자, 여기 A 역할 뭐야? 나연이 방금 했잖아요. A 역할. 자, A가 0보다 클수록 밑으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수록 위로 볼록,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A의 역할이 됐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요 B랑 C의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C의 역할이 너무 쉽기 때문에 먼저 할게요. C 역할은 바로 나와요. 우리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뭐를 넣으면 돼? X에 0을 넣었을 때 Y는 C라고 C의 값이 나오지? 즉 얘는 뭐를 의미해요? Y의 절편이죠. 그래서 C 역할은 Y의 절편을 의미한다. 여기 끝이야.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B입니다. B. 자, B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거야. 자, 지금 시간 줄게요. 요거 완전 요거씩 바꿔보세요. 시작. 시간 10초 줄게요. 빨리 고쳐보세요. 자, 얘를 바꾸게 되면 먼저 x의 제곱의 개수를 1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요 놈을 완전 제곱씩 만들기 위한 재료 요 놈의 절반의 제곱 얘는 2에 이렇게 바뀐다. 일단 첫 번째 요거 물어본 이유는 일반형의 형태인 얘를 뭘로 바꾸는 거죠? 일반형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보면 x는 마이너스 1,1이 되죠? 이거 보면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왔냐?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한다. 기억나요? 이거 혹시? 여기 a에다가 뭐 넣고 2 넣고 b에다가 4 넣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y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을 a로 묶어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얘도 똑같이 요 과정을 거치면 얘는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요렇게 모양이 나올 거라고. 핵심은 뭐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놈이 나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게 뭘 의미하죠? 요게 중근의 x좌표. 중근의 x좌표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 p라는 놈, 요 놈이 중요한데 요 놈 잘 봐라. 요 놈이 만약에 a가 양수라면 b가 뭐가 나와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a가 음수라면 b도 양수일 수도 있고 b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양수. 얘는 음수. 음수.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양수, 음수 빼기. 그럼 뭐야? 얘는 플러스. 요 놈의 최종 부호를 말하는 거다. 얘는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a가 음수고 b도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즉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 같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거야. 뭐가? 얘가 뭐였어요? x는 뭐의 형태? 얘가 p잖아요. 그러니까 축의 반정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호가 같으면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축의 방정식이 여기가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 요쪽 여기에 존재를 한다는 소리고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의 방정식은 이쪽에 존재한다는 소리다. 그러면 b의 역할은 a와 함께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정한다. 얘가 b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건 지우고요. 여기까지 일단 A, B, C, P, Q의 역할을 한번 알아봤고 이제 뭘 하냐면 4번 교점의 개수 한번 봅시다.
교점의 개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요 놈하고 만날 수 있는 이차함수의 어떤 위치 관계를 한번 보자고.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날 수도 있다. 얘가 1번이고 2번하고 얘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요 1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발생해 안 발생해? 2차 함수하고 S축하고 교점이 없죠? 교점의 개수가 없다. 즉 근이 없다. 두 번째, 얘는요 교점의 개수가 1개. 그게 접해겠죠. 접해 있으니까 얘랑 얘랑 만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근이 1개를 낸다. 얘는 교점의 개수가 2개. 따라서 얘는 근이 2개. 어디서 존재? 여기랑 여기랑. 그죠? 그러면 요 모양에서는 몰랐지만 요 모양이 아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아까 2차 다시 쓸게요. 2차 함수와 x축 이게 교점의 개수 교점의 x 좌표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고 했잖아요. 축을 연립했을 때 그 교점의 x 좌표가 우선 근이랑 같다 했잖아. 그럼 봐봐라. 여기에 x 좌표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 놈의 x 값을 말하는 거거든. 요 놈의 x 값을 각각의 x 값. 응? 그게 교점의 x 좌표인데 이 교점의 개수가 각각 어떻게 될 때마다 0개, 1개, 그 다음에 2개가 될 때마다 근도 마찬가지로 발생 안 발생해? 똑같이 생기지? 근도 몇 개? 0개. 그 다음에 근도 1개, 근도 2개. 교점.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보이던 게 여기 와서 해석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근의 개수가 보이잖아. 근의 개수는 또 뭐랑 관계가 있어요? 판별식 D랑 관계가 있지.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네 기준으로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 2개. 맞나요? 그다음 같으면요? 1개. 뭐라고 하고요? 중근이라고 하고 0이 더 크면 0개. 근이 없지. 자, 그러면 매치합시다. 요 모양에 해당하는 게 뭐겠니? 여기 1, 2, 3 중에서 근이 2개 나오기 위해서는 1번과 만났을 때 1번과의 관계였어요? X축과 2번과 관계였어요? 3번과 관계였어요? 3번이겠지. 왜? 근이 2개 나오려면 교점이 2개 생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2번이랑 똑같은 그림이겠지. 2번에 해당하는 그림 뭐야? 만나는 게 하나는 생겨야 된다. 뭐? 여기. 그 다음에 하나도 없다. 뭐예요? 얘랑 만나는 게 없는 여기 1번과의 만남.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교점의 개수는 결국 뭐다?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뭐로 가는 부분? 판별식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던 겁니다, 지금. 빨리 2차 함수의 최대치 한번 갑시다. 이거는 쉬우니까.
5번 최대 최소. 앞에 와요. 자,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밑으로 블록한 놈과 위로 블록한 놈 두 개가 있다.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은 뭐야? 기본 개념은 뭐냐면 얘는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얘는 계속 내려가요. 맞아? 자, 그럼 얘는 뭐냐면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 얘는 최대랑 최소를 따져보면 최소는 어때요? 최소 존재하지 여기서. 제일 작은 값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계속 가면 커지겠지. 얘는 존재해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따져보면 뭐예요? 알 수가 없다. 왜?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A가 음수면 위로 블록하고요. 이때 최소랑 최대를 따져보면 여기서부터는 얘는 안는데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값이 작아지니까 최소는 알 수가 없지만 최대는 존재한다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모양에서의 얘는 뭐랑 같아요? 얘 지금 꼭지점이야. 꼭지점. 얘도 꼭지점.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가 0보다 커서 양수일 때는 최소값을 가진다. 요 그래프는 A가 음수면 최대값을 가진다. 최소랑 최대는 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추가가 되면? 뭐가 추가가 된다면? 구간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면 알 수가 있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라. 요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앞에 봐요. 요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양쪽 구간에 요렇게 정했다. 이렇게 정했어. 그럼 최소가 어디야? 여기. 그럼 최대는 어디야? 여기. 맞아? 구간을 요렇게 옮겼다. 이렇게 할까? 그럼 뭐예요? 최소는 여기, 최대는 어디? 여기 사이의 함수값. 자, 구간을 요렇게 잡았습니다. 구간을 딱 여기까지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 요 사이만. 그러면 최대는 어디야? 여기. 최소는 여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구간이 정해지면 뭐라 할 수 있다고요? 구간이 더해지면 자, 구간이 더해지면 뭐라 할 수 있게 된다?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는 그 구간은 뭐여야 될까요? 동호를 포함해야 된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하냐? 닫힌 구간이라고 말해요. 닫힌 구간. 그러니까 봐봐요. 구간을 정해놓으면 구간을 x는 0부터 2라고 하자. 얘는 안 된다고 사실은. 0과 같고 2가 같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야 왜? 제일 끝에 있는 요놈들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요렇게 되어 있어. 얘가 x가 2고 얘가 x 0이야. 그럼 최소일 때는 최대는 여기서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돼? x는 0이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는 어떠한 x 값의 최대를 가지겠지.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등호를 들어가면 좋다.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이 된다. 끝. 최소는 쉽죠?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번째. 대칭이동. 우리 대칭이동은 배웠어요. 옛날부터. 기억납니까?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럼 무슨 대칭이동? 뭐야? y축 대칭이동.
다음에 y의 부호가 바뀐다. 바뀐 x축 대칭이동. 뭐까지 알고 있죠? 이거 다 써놓고 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요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하나는?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씁시다. y는 f의 x의 여기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얘는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얘는 y랑 x의 둘 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y 맨 마지막에 커다랗게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다. 자, 쉬운 거 먼저 가자. 봐라. 봐봐. 얘는 쉬워요. 얘는 왜 쉬울까요? 자, 얘는 x가 무슨 값을 가짐에 따라서 y는 뭐를 못 가져요? 보니까 어때요? y는 뭐를 못 가져? 음수 못 가지잖아. x가 뭘 넣어도 바깥쪽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y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뭐야? 만약에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 어? 그러면 무조건 y는 양수로 가져야 돼. 왜?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만 접어 올리면 돼. 얘는 지금 뭐야? y가 양수인 부분, 여기 y가 음수인 부분이잖아. 얘라고 한데 이 값이라고 한데 절대값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진다.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얘는 그냥 뭐야? 얘는 내가 지금 대칭이라고 말했어 안 말했어? 얘는 대칭의 개념 아니지? 실제로 무슨 개념? 절대값 개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쉽고, 첫 번째 얘는 봐요. 얘는 이쪽 봅시다.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립시다. 얘는 뭐냐면, 자,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음수여도 어떻게 돼? x에 봐봐, x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들,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라 할 수 있어요?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양수거나 x가 음수거나, 그렇지? x의 부호가 바뀌지? 그럼 뭐에 대한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지우고. 됐나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얘도 처음 모양은 얘인데, 처음 모양 얘는 뭐야? y가 바뀌는 거야. y가 플러스도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고. 뭐야? y의 부호가 계속 바뀐다고. 뭐에 대한 대칭이동? x 대칭이동. 그럼 뭐예요? 요놈이랑 대칭이동. 그래서 보통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거야. 얘를 대칭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오케이?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x도 바뀌고 y도 바뀌지. 그러니까 x도 바뀌고 y도 바뀌어. 그러니까 x, y 둘 다 바뀌는 건 뭘까요? 사실은 x, y 둘 다 바뀌는 거 뭐였어요? 원점 대칭이었잖아. 원점 대칭. 근데 둘 다 y는 x가 음수도 양수고 y도 음수도 양수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야? 이 결과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양수에 해당하는 게 뭐야? 1사분면이지. 1사분면만 살리면 돼. 다 주고 1사분면 살리고 뭐였어요? 얘는 지금 x 부호도 바뀌어 y 부호도 바뀌어. 그럼 뭐야? y축 대칭도 해야 되고 x축 대칭도 해야 돼. 얘만 살리고 x축 대칭, 이걸로 y축 대칭.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느낌 알겠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39번 한번 보세요. 39번. 요거 일단은 fx는 x. 자, 39번. 이거 좀 어려우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다. 39번에 y는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 일단 뭐 해야 돼? 얘 그림 그려야 되겠지? 얘 그림 그려봐요. 시작. 자, 얘를 그림 그릴게요. 얘를 일반형으로 바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얘를 뭐 하는 방법? 표준형 바꿔서 그리는 방법. 근데 제일 정확한 거는 표준형 바꾸는 게 제일 정확해. 오케이? 자, 일단은 얘를 일반형 한번 바꿔봅시다. 일반형으로도 그림을 그려보자. 그 다음 표준형으로 바꿔보고. 자, 이렇게 접편면이 생겼어요. 자, 일단은 이거 y좌표는 얼마야? 그렇지. 얘가 y좌표를 의미한댔잖아. y좌표는 일단 뭐다? y좌표는 마이너스 4고 A가 1이지. 그럼 양수니까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A가 1인데 B가 마이너스 3이잖아. 두 개 부어서 어때요? 다르죠? 다르면 축방은 어디 존재? 여기에 존재, 여기에 존재. 오른쪽에 존재.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려지는 건데 y좌표는 뭐를 지나야 돼? 얘가 아니고 여기를 지나야 된다. 왜? 마이너스 4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전체적인 그림을 뭐 대충 뭐 요렇게 되겠지. 축방은 오른쪽에 존재하면서 y축은 음수를 가져야 되고, 이게 일반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 두 번째, 표준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그럼 뭐로 먼저 한다? 표준형 바꾸는 거 먼저. 그래서 요놈의 재료를 추적한다. 마이너스 3의 절반의 제곱. 얘의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얘는 여기서 요놈 그대로 써주면 되죠. 요 모형만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고 마이너스 4니까 얘는 4분의 16이 되면서 x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네. 얘는 그림으로 그래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자, 꼭지점 좌표가 2,3에 마이너스 4분의 25니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풀 마풀 여기 있겠네요. 여기를 지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 어디고 2분의 3하고 여기 어딘가를 여기 1.5 6 1점 되겠네요. 쯤 놈이 이렇게 지나겠죠. 얘네는 똑같이 나오지? 자, 첫 번째 구합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거기 보면 x 절대값이면 y는 얘인가요? x가 9가 바뀐다고. x가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그게 중요하지. 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얘를 보고 어떻게 한다?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그림만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겠죠. 다음에 2번 y는 절대값 fx인가요?
그러면 얘는 뭐냐? 기본으로 생겨먹은 요 모양에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 y의 부호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왜? 절대값 때문에. 그럼 뭐의 대칭이도? x축 대칭이도. 그러면 얘의 기준 어떻게 한다? x축으로 대칭.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는데 얘네들만 x축 대칭이다. 그래서 그림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 거야. 얘를 적은 것처럼. 이제 3번 그림. 자, 여기다가 4번 할까요? 3번. y도 절대값, x도 절대값.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어. 둘 다 부호가 바뀌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모양에서 뭐만 가지고 와? 1,4분의 있는 놈만 가지고 와.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놈이겠네요. 그거만 가지고 와. 요만큼. 나머지는 요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중량이 아니라고요. 얘만 중량가. 왜? 얘는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인 1,4분의 위에 있는 놈이니까. 기준 잡고요.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얘를 대칭하고 얘를 요렇게 대칭을 하고. 그러면 요 거리만큼 대칭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근데 그때는 얘 두 개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얘 두 개의 길이는 같아야 되지.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니? 아니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랑 얘랑 다르다. 얘는 대칭이고요. 얘는 뭐예요? 얘도 둘 다 대칭이긴 한데 얘는 얘를 y축 대칭한 느낌이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온 거고 얘는 뭐야? x축 대칭이던 거니까 모양은 비슷하게 보여도 얘랑 얘랑 다른 모양이 돼야 된다. 4번. 4번은 뭐야? y의 절대값 fx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더 쉽죠? 요렇게 그려지는 놈에서 얘는 뭐야? y란 놈은 y란 놈은 봐요. x가 만약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y는 2야. 2지? y는 절대값 마이너스 2야. 얘도 2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결과값에 해당하는 y는 음수를 용납 안 한다고. 양수만 나온다고. 그럼 뭐야? 얘를 양수만 나오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요놈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3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번 마지막이 되겠네요. 7번 가우스 함수. 7번 가우스 함수를 봅시다. 가우스 함수는 대괄호 이렇게 생겨보는 놈이고요. 자 보세요. 가우스가 뭔지 사실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문제에 나와 있어. 가우스가 책에 뭐라고 돼 있냐? x의 뭐? 넘지 않은 최대 점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요거는 문제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안 나오는 문제 못 봤습니다. 그거 나올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수라고 되어 있냐? 자 봐봐라. 이제 얘가 뭐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를 먼저 봅시다. 가우스 1.2는 뭐야 그러면? 1.2가 뭐냐면 여기 그대로 대입하세요. 가우스 1.2는 1.2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그럼 뭐예요?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넘지 않느냐고 되어 있냐? 책에? 넘지 않는? 자 보통은 넘지 않는 말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자 넘지 않는의 뜻이 뭘까요? 보성아 넘지 않는 뜻이 뭘까? 넘지 않는 거는 결국 뭐예요?
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이거의 반대는 뭘까? 반대는 넘거나 같거나겠지?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는 만약에 2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우스 2는 2를 넘지 않는 뭐야? 2랑 넘거나 같거나 그럼 뭐야? 이거 되는 거다. 이게 된다. 자 이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0 1 2 3 4 x가 요 사이에 있다고요. x가 요 사이에 있다고. 그럼 가우스 x는 가우스 0은 뭐예요? 0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0을 넘지 않아야 돼. 뭐예요? 가우스 0은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우스 0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5는요. 0.5는 넘지 않으니까 0. 지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그럼 가우스 1은요. 1을 넘지 않는 1을 넘거나 같거나 그럼 뭐야? 1이네요. 그 다음에 1.5는 가우스 1.5는 1 어디까지? 2까지. 얘는 가우스 2는 얼마가 되고요? 가우스 2는 2가 되고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의 그림이 계단 모양의 그림이 계단이긴 한데 이게 없는 계단 이 그려진다. 이게 가우스 함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됐나요? 이것도 자 그림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넘겨보세요. 44번. 보통은 넘지 않는 애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 나온 것처럼 크지 않는 애 좀 더 알아보기 편해요. 크지 않는 넘지 않는 거는 크지 않는 애로 나왔다. 44번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44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함수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가우스 x를 뭐라고 하고요? x를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풀기 전에 저거 좀 더 봅시다. 자, 얘 봐요.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봅시다. 요 범위를 봅시다. 요 범위를 봅시다. 요 범위. 뭐하니 너? 저 쓰고 있는데 이거 왜 쓰는데 그 문제인데? 무슨 어디다 쓰는데 쓰다 왜 써봐? 자, 얘를 보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x의 범위가 0보다 같거나 1보다 작을 때지.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가우스 x가 얼마였다고요? 0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럼 얘는요? 얘는 x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2까지일 때 가우스 x의 범위는 1 맞니? 얘는요 3하고 2일 때 가우스 x의 값은 2 얘는 3하고 같을 때 얘는 가우스 x의 범위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따져보면 뭐야 만약에 가우스 x를 우리가 가우스 x를 우리가 n이라고 한다면 n이라고 한다면 잘 봐요 얘를 n이라고 한다면 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어렵지 않다 가우스 x가 0이 n이니까 그 n이 0일 때 얘가 n이네 얘는 n 이상 n 플러스 1 그렇지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런 거 어때? 자 만약에 가우스 1점은 얼마예요? 1. 1이죠? 얘는 뭐냐면 1 더하기 0.5죠? 맞아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1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뭐냐